지난 시간에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에 대한 내용을 복습했었습니다. 이미 미적분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만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극대와 극소를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방법은 미적분2에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도요. 미적분1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곡선의 오목과 볼록 그리고 변곡점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내용들이 미적분2에서 배웠던 이계도함수의 내용과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따라서 미적분1에서는 이런 내용이 등장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신 차려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곡선의 오목과 볼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내용을 보기 전에 곡선의 오목, 볼록이 뭘 얘기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어떤 구간에서 곡선 y는 fx 위에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 pq 사이에 있는 곡선 부분이 선분 pq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면 곡선 y는 fx는 이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하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그냥 우리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는 2차 함수 배울 때 배웠잖아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나? 그래서 2차 함수 이렇게 생기면 얘는 아래로 볼록, 그다음 2차 함수 최고창이 음수이면 이렇게 그려놓고 얘는 위로 볼록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아래로 볼록인 함수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을 잡은 다음에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그려요. 그리고 요 구간,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을 보는데 그 구간 안에서 이 곡선이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보다 모두 다 아래쪽에 그려지게 되면 이 곡선은 이 구간, 예를 들어 여기를 x1, x2라고 할까요? 그러면 x1, x2라는 이 구간 안에서는 이 곡선이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의 정의가 뭔지는 알겠죠? 그럼 보세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아. 그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요 둘을 연결을 해도 이 선분보다 곡선이 모두 다 아래쪽에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어떻게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점을 잡아도 마찬가지, 이렇게 두 점을 잡아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구간에서는 어떻게 두 점을 잡아도 그 두 점을 연결한 선분보다 곡선의 그래프가 선분의 아래쪽에 그려진다는 거,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함수를 그 구간에서는 아래로 볼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위로 오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공부할 때 아예 이거는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이런 거 나오면 아래로 볼록, 이거는 위로 볼록으로 통일을 해서 그냥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들도 그냥 이건 무시하세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 요거고 위로 볼록이 이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위로 볼록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그 반대겠죠? 그래서 위로 볼록인 함수는 여기에 임의의 두 점을 잡은 다음에 그 두 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요. 이 선분보다 곡선이 항상 위쪽에 그려집니다. 이 두 점 사이의 구간에서는. 맞지?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 곡선이 위로 볼록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위로 볼록인 구간에서는 어떻게 두 점을 잡더라도, 즉 임의로 두 점을 잡더라도 그 두 점을 연결한 선분보다 곡선의 그래프가 더 위쪽에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래로 볼록인 구간에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보시다시피 이게 전체가 지금 아래로 볼록인 구간이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구간을 보면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볼까요? 아래로 볼록인 구간에서는 접선이 이거 보세요. 여기선 음수였다가 여기선 0이었다가 여기선 양수로 바뀝니다. 즉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x값이 증가할수록 접선의 기울기도 커지니까 결국은 f의 프라임 x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f의 더블 프라임 x라는 놈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f의 프라임 x가 증가하면은 사실 f의 더블 프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f의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면 그 구간에서는 f의 프라임 x는 증가하는 게 맞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f의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큰 구간이라면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의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면 그 얘기는 f 프라임 x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f의 프라임 x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아래로 볼록인 곡선들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것도 아래로 볼록인 구간이 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 즉 f 프라임 x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 그 특징이 f의 프라임, 즉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다.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의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면 이 구간에서 f의 프라임 x는 증가 함수가 되는 거고 f의 프라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구간에서 y는 fx가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됐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반대로 f의 프라임이 요게 이제 위로 볼록인데 이 위로 볼록인 애들을 기준으로 보신다면 f의 프라임은 즉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음수, 즉 점점 감소하고 있죠. 이렇게 생긴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위로 볼록인 구간에서만 보더라도요. 접선의 기울기는 다른 색으로 그려볼까? 이렇게, 그지? 점점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위로 볼록인 구간에서는 f의 프라임이 감소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f의 프라임이 감소함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따라서 그 구간 안에서 y는 fx는 위로 볼록인 그러한 모양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f의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큰 구간에서는 y는 fx의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인 거고요. f의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작으면 y는 fx 그래프의 모양은 이 구간 안에서 위로 볼록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 프랙티스 문제 한번 볼까요? 곡선 y는 3차 함수네요. 얘의 오목과 볼록을 조사하시오 그랬는데 f의 프라임 x를 구해보시면 3x의 제곱 빼기 12x 빼기 15가 되어서 요놈 3으로 묶어주시면 x제곱 빼기 4x 빼기 5가 되고요. 이거 인수분해 해주시면 x-5,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f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해보시면 요놈을 또 한 번 미분하는 거니까 결국 6x 빼기 12가 되어서요. 6에 x 빼기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는 x 이꼴 5와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f의 프라임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펴보시면요. 일단 x가 5일 때를 보시면 f의 프라임 5는 0이고요. 그 다음에 f의 더블 프라임 5를 넣어보시면 요놈이 양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는 5에서 극소를 갖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f의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f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요놈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요놈이 이렇게 된다. 이퀄을 쓰면 안 되네요. 음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여기선 극대를 갖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또한 요 f의 더블 프라임 x를 보면요. x가 2보다 큰 구간에서는 f의 더블 프라임 x가 양수가 되고요. x가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f의 더블 프라임 x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된다라는 것은 아래로 볼록이구나 라는 걸 나타내고요. 얘가 음수가 된다라는 것은
아, 위로 볼록이구나 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충 일단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면 일단 5 있죠, 5. 5에서의 얘 함수값을 한번 볼게요. 그죠? 얘 함수값이 얼마입니까? 요건 5에 125 빼기 25의 6배니까 마이너스 50 빼기 75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예. 그러면 150이었죠? 그러면 얘가 엄청나게 작은 값을 갖네요. 그럼 대충 그립시다. 그러면 여기쯤 그냥 찍혔다 보시고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 빼기 6 플러스 15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9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쯤 찍힙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극대를 갖고 이렇게 내려와서 극소를 가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3차 함수 그래프가 될 텐데 x는 2에서 함수값이 얼마예요? 8, 그 다음 빼기 4, 6에 24, 마이너스 30 플러스 1이니까 얘도 엄청나게 작은 음수가 될 테니까 여기가 5고 여기쯤이 2라고 한다면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위로 볼록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쵸? 예, 그래서 위로 볼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보다 큰 구간에서는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목과 볼록을 조사해라 그랬으니까 x가 2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위로 볼록. 그걸 뭘 보고 판단한다고? f의 더블 프라임이 음수라는 걸 보고 위로 볼록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 x가 2보다 큰 구간에서는 아래로 볼록.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f의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오목과 볼록을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됐지? 자, 그렇다면 이 f의 더블 프라임 x가 0되는 이 x는 2라는 점은 도대체 위로 볼록인 점이냐 아래로 볼록인 점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x는 2에서는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네, 모르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변곡점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변곡점은요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굽을 곡자죠. 즉 굽음이 변하는 점이다 라는 걸 얘기해요. 그럼 굽었다라는 건 뭐냐? 바로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이제 굽음입니다. 굽음. 그럼 굽음이 변하는 점이라는 건 아래로 볼록이었던 놈이 요 변곡점을 경계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러한 점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곡점은 보시다시피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경계가 되는 점, 이런 점을 변곡점, 혹은 반대로 위로 볼록이었던 놈이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게 되는 그 경계점, 요런 점들을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도요, f의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인데 0인 경우는 뭐냐? 이런 질문을 던졌었죠? 바로 0인 경우, 즉 f의 더블 프라임 2가 0이 됩니다. 맞죠? 여기서 보시면 f의 더블 프라임 2가 0이 되는데 이 더블 프라임 2가 0이 되는 요 점을 경계로 왼쪽에서는 위로 볼록이었고요. 오른쪽에서는 아래로 볼록이었기 때문에 이 x는 2라는 요 점이 바로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이 x는 2에서의 요 그래프 위에 요 점이 소위 말하는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곡점을 경계로 좌우에서 굽음의 상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 경계점을 중심으로 좌우에서 f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야만 굽음이 변하는 점, 즉 변곡점이 되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일단 f의 더블 프라임 a가 0이 되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a의 좌와 우에서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거나 혹은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만 이 x는 이퀄 a에서의 p점, 즉 a, fa가 변곡점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바뀌지 않았다면 f의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지 않았다면 얘는 변곡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y는 x 4제곱의 그래프 여기 그려있죠? 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보면 얘는 실수 전체에서 아래로 볼록인 함수입니다. 그런데 y의 프라임은 4x 세제곱이 되고요. y의 더블 프라임은 12x의 제곱이 돼요. 아, 그렇다면 y의 더블 프라임이 x는 이꼴 0에서 0이 되니까 이 x는 이꼴 0이 즉 0,0이라는 이 점이 변곡점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보시면 얘의 좌우에서 y의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x가 음수가 되더라도 12x제곱은 양수고요. x가 양수가 되더라도 12x제곱은 양수입니다. 즉 x는 0을 경계로 좌우에서 y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양이었다가 0이었다가 양, 즉 부호가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얘는 변곡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함수 fx에서 f의 더블 프라임 a가 0이고 x는 a의 좌우에서 f 프라임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바뀌면 a, fa라는 점은 곡선 y는 fx의 변곡점이 되는 거고요. 바뀌지 않으면 f의 더블 프라임 a가 0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점은 변곡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변곡점이 뭔지도 알았고요. 변곡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죠? 얘가 x 이꼴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지? 그러면 f의 프라임의 0이 얼마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니까 f의 프라임 0은 0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극대나 극소가 되려면 f의 프라임이 0 되는 점을 경계로 그 좌우에서 f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경우 y에 그죠? 요 그냥 fx라고 해볼까? f의 프라임 x는 3x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x는 0의 좌우에서 얘의 부호는 계속해서 플러스였다가 여기서 0 됐다가 여전히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뭐가 되는 거야? 이 점은 극대나 극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점이 뭐냐? 이 점을 볼까요? f의 더블 프라임 x를 구해보면 얘는 6x가 됩니다. 즉 x는 0에서 더블 프라임이 0 돼요. 즉 f의 더블 프라임 0이 0 되고요. 이 0을 경계로 0보다 작은 쪽에서는 f의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작고요. 0보다 큰 쪽에서는 f의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큽니다. 즉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다라는 건 이 구간에선 위로 볼록이구나. 그래서 얘가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 0보다 크면 f의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커지기 때문에 0보다 큰 구간 안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f의 프라임 0이 0 됐지만 그 좌우에서 f의 프라임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극대 또는 극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x 이꼴 0에서 f의 더블 프라임이 0 됐고요. 그 좌우에서 f의 더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이 점은 무슨 점이 되는 거야? 이 점은 바로 변곡점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y는 x 세제곱 같은 경우에 x 이꼴 0에서는 극대 극소는 아니고 변곡점이 된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요. 선생님 이거 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여기서 바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봐.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죠. 자, 위로 볼록이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 아무 점이나 두 점을 잡으세요. 그러면 선분보다 곡선이 위에 있죠. 위로 볼록 구간 맞습니다. 여기서도 아무렇게나 두 점 잡으세요. 선분보다 곡선이 아래쪽에 그려졌죠? 아래로 볼록 맞습니다.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임의의 두 점을 잡고 선분을 그려서 그래프가 위에 그려지는지 아래 그려지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됐지? 오케이. 그러면 또 간단한 프랙티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얘의 변곡점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f의 프라임 x는 뭐가 되는 거고요? 3x의 제곱 빼기 12x 빼기 15가 되고요.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요. 그죠? x제곱 빼기 4x 그 다음에 빼기 5 이렇게 되나? 그래서 여러분 3의 이거 아까 했던 거구나. x 빼기 5 x 플러스 1이 되고요. 결국 f의 더블 프라임 x는 뭐가 되는 거야? 6x 빼기 10이니까 6x 빼기 12죠. 그래서 이거 아까 했던 내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더블 프라임의 2가 0이 되고요.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는 f의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작아집니다. 이 얘기는 x가 2보다 작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다 라는 걸 나타내고요. x가 2보다 클 때에는 f의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커지기 때문에 x가 2보다 큰 구간에서는 그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걸 나타내죠. 그래서 실제 이 그래프 그려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3차 함수의 전형적인 형태가 나타나고요. 당연히 보시다시피 극대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극소는 x가 5일 때고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둘의 딱 정중앙에 x는 2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x는 2에서의 함수값, 즉 2,f2라는 요 점이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 2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게다가 미적분 1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이 극대와 극소의 중점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예요? 변곡점이 됩니다. 즉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 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점대칭의 중심점이 바로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극대점과 극소점에 딱 중점을 잡아버리면 변곡점이 나오고요. 이놈은 어느 점을 잡더라도 그 변곡점의 대칭인 점이 다시 3차 함수 위에 놓인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중에 극대와 극소를 갖는 그래프도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뭐 예를 들자면 y는 이꼴 x 세제곱처럼 잠깐 그래프가 이거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그렸네요. 약간 요렇게 그려버리면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되는 그러한 그 y는 x 세제곱과 같은 이러한 그래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x가 0일 때인데 얘도 보시면 x가 0일 때가 바로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변곡점보다 작은 쪽에서는 위로 볼록, 변곡점보다 x값이 큰 쪽에서는 아래로 볼록이 되고요. 당연히 얘가 점대칭의 중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변곡점의 대칭인 점을 잡으면 당연히 요 점도 이 3차 함수 그래프 위에 놓입니다. 또한 3차 함수 그래프가 최고창의 양수일 때는 요 놈, 그 다음 요 놈, 그 다음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생기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은 중간에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이 없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변곡점을 가져요. 그래서 변곡점보다 작은 쪽에서는 위로 볼록, 변곡점보다 큰 쪽에서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대칭의 중심점이 변곡점이 되어서 여기 점을 잡은 다음에 이 변곡점의 대칭인 점을 잡게 되면 그 점 역시 이 곡선의 그래프 위에 놓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3차 함수에서는 변곡점이 구분이 변하는 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그래프가 점대칭인 걸 생각한다면 변곡점은 이 점대칭의 중심점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됐죠?